콘텐츠 스타트업의 투자 제안서, IR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할 세르파 벤처스의 방승혜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최종적으로 이 IR 슬라이드 많이 아마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는 이제 파워포인트 형태나 뭐 PDF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될 텐데,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한글 파일로 아마 작성을 하라고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심사를 계속 많이 다니고 수없이 많은 그 사업계획서를 보지만 뼈대는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낼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초기 단계 스타트업으로서 고객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그 초기 투자자로서는 검증을 하고 그러한 질의응답을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좋은 유명한 멘토라고 하시는 그 스타트업계 멘토라고 하시는 분도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저도 가만히 들어보면, 초기 스타트업 그리고 스타트업에게는 고객으로 시작해서 고객 검증으로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객 개발이라든가 뭐 커스터머 디벨롭먼트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과언이 아닌 것이, 그 시리즈 B 단계의 그 투자를 받잖아요. 한 100억 이상의 투자를 받게 될 텐데, 100억 이하의 시리즈 A 단계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검증이 뭐 예를 들면 투자금 10억, 뭐 5억 이 정도를 받아도 그 단계에서도 정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100% 검증하지 않은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이미 그 투자금을 유치를 하면서 온고잉 형태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계속 내가 생각한 것이 정확하게 투자자와 창업가가 맞다라고 정확하게 100% 결론이 날 때까지도 계속 투자금을 사용하고 계속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더 고객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크게 제가 이번 그 강좌에는 첫 번째는 린 캔버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피칭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각각 그 목차별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점들을 짚고 넘어가는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창업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비 창업 단계에서 보통 대학생이나 예비 창업 단계에서 보통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니 뭐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시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앞으로 창업가로서 창업을 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셨을 테고, 제가 작년에는 또 그 스탠포드에서 진행을 하는 스탠포드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창업가 분들, 뭐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동일한 창업과 관련된 토론도 하고, 그 안에 창업과 관련된 이런 그 실습 툴kit들을 같이 막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는 나갈 수 없으니 온라인 줌으로 모여서 막 이렇게 토론도 하고 실습을 하고 했었었는데요. 그때 그 코치 한 명이 했었던 얘기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굉장히 좋은 툴이지만 굉장히 이 사업이라는 것을 좀 플랫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플랫하다, 이게 좀 입체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뭔지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보는 내용들이 저는 이제 링킨버스라는 그 이 모델 안에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창업과 관련된 심사에서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요즘에는 그 교수분들을 뽑지 않고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을 보통 심사위원으로 많이 그 컨택해서 많이 이렇게 모시고 와요, 심사위원들을.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많이 왔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관점에서의 어떤 그 Q&A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또 예를 들면 뭐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랑은 또 다른 게 R&D라든가 뭐 기술 사업화라든가 뭐 어떤 특허라든가 저작권이 들어간 그런 부분만을 보는 분야에서 물어보는 질문과 그리고 창업 분야에서 어떤 투자 섹션에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투자자 포커스에 맞춰서 그 보고 있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그 하면은 비슷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패턴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내가 창업을 준비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창업가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가설 검증에 조금 더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린 캔버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실습을 어딘가에서 창업 교육을 받으시면서 당연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변한 게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통 고객 관계랑 뭐 핵심 자원이나 뭐 핵심 활동이나 핵심 파트너들 이런 것들을 다 삭제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고유 솔루션이라든가 어떤 뭐 핵심 지표라든가 뭐 경쟁 우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완전히 내용들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를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하실 때, 그리고 시드 단계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보통 팀을 보고 많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라든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되었지,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지만 그 이후에 시드 단계를 유치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때는 정확하게 이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그 지표에 대한 상승을 기본적으로 근거로 제시를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정말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 단계에서 그 부분을 내가 앞으로 당신이 나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떠한 지표들을 기준으로 이거를 이렇게 끌어올리겠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은 사실은 그 스타트업마다 하고 있는 사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IT 플랫폼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제조업인데 글로벌 진출 형태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또 좀 IT 플랫폼과는 또 그 지표가 다르게 그 규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 정확하게 매출액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 그래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설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는 가치 제한을 그 비즈니스 모델 BMC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 가치,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 린 캔버스로 가면은 이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더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내용들이 작성이 되시면 그 IR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순조롭고 빨리 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발표를 하실 때, 발표 평가를 할 때 1번에 이제 프로블럼 부분은 작성을 하시고 빠르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세그먼트에서 분할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1번 우선순위로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은 누구인데 가장 그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시장 규모가 가장 높을 만한 그 고객을 1순위로 하는데 2순위는 누구고 3순위는 누구고 라고 이렇게 순위별로 좀 아마 잠재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을 아마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세그먼트에서
아주 분할을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고객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만의 그들을 위한 어떤 유니크한 가치, 그들이 왜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에 돈을 지불할 만한 아주 타당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이제 세 번째 이 중간에 기둥이 있는 그 가치 부분이고요. 이게 작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만의 솔루션,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그 주요 기능과 어떠한 그 우리가 회사에서 서비스나 어떤 제품이 고객한테 그 고유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어떠한 기능적인 그 솔루션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채널로 이것을 고객들과의 접점을 만드시는 것인지를 작성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채널 분야는 사실 어떻게 고객을 우리 회사의 존재를 세상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상과 비전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혹은 제품에 대해서 세상이 몰라주는데 창업자만 계속 우리의 그 아이템에 대해서 부르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내가 알릴 것이고 접점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의들을 좀 내리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들이 원하는 게 뭐고 이들을 위한 솔루션이 뭐고 이들에게 우리의 그 사명을 알리기 위한 채널들이 다 계속 이 회사에서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 돈이 벌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이제 수익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보통의 회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버는 돈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버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벌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그 양면 동전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비용이랑 수익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하시고 여덟 번째 핵심 지표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투자자들과 협상을 할 때 좋은 협상 체계로 리드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를 정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에서 우리 회사만의 어떤 강점, 그러니까 그 경쟁사들과 비교를 쭉 한번 표로 한번 해보시고 우리 회사만의 차별성이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수없이 많은 심사위원들이 수없이 많은 스타트업들의 사업계획서를 읽어보고 그리고 발표를 듣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막 6개의 기업, 5개 기업, 많을 때 7개 기업을 막 4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정말로 저희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그럴 때 창업자분께서는 내 아이템만 전문적으로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내 사업만 생각하고 거기에 완전히 그 젖어 있는 상태로 완전히 내 사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이 생길 수도 있으세요. 내 사업만이 최고이고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주변에 막 그 조력자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투자자들이 만약에 갑자기 급물살 타듯이 막 어느 순간에 너무 없다가 갑자기 확 몰려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되면은 사실은 정말로 내 회사가 막 기업 가치가 수백억, 수천억이 될 거라고 막 생각을 막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확증 편향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그 100개를 보면은 100개 중에 90개 정도는 이 마지막에 있는 9번에 있는 그 9번에 있는 경쟁 우위 부분에서 차별성이 없는데 다른 회사랑 똑같은데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이러한 얘기들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창업자분이랑 얘기해보면 또 그 반응은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회사가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볼 수 있는 사람들이랑 좀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서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냥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대표님들이 명함을 주고 받으시잖아요. 다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협력사라든가 뭐 거래처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명함을 주고 받으실 때 어떤 회사예요? 라고 물어볼 때 그 대답이 길지 않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피치를 하듯이 명함을 주고받는 짧은 순간에 그 스타트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회사의 브랜드명이 무엇인지 아직 유명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빠르게 엘리베이터 피치를 한다 생각하시고 짧은 한 단어로 저희는 고객의 어떠한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장표에 한 문장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 모델이 원만하게 나오는 것, 그리고 수익 모델이 단일한 게 아니라 다층적으로 고객한테 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만약에라도 막히게 되면 그 다른 구멍들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돈을 중심으로 그 고객의 특성이라든가 구매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사고를 하시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박스에 있는 부분은 사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한 분 한 분 설명을 만나서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고객군을 조금 더 분리를 시키신 다음에 나누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를 만나실 때. 간혹 가다가 IR을 제가 듣게 되면은 기술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술 얘기만 이해시키는 데에 황금 타이밍을 놓치시는 스타트업 분들도 많으세요. 심지어 뭐 핀테크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뭐 은행권과 관련해서 송금 서비스가 어떻고 뭐 어떻게 그 국내 금융 쪽의 그 규제라든가 법적인 부분 이렇고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는데 한 미팅을 한 60분 정도 미팅을 했는데 40분을 그런 내용으로 할애를 다 하시는 스타트업도 봤어요. 그러면 60분 중에 40분이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과 고객에 대해서 그리고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솔루션이 나오기도 전에 그 한국의 금융의 문제와 그리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만 3, 40분을 얘기를 해서 다 소진을 해버리면 저도 지쳐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대표님이 그 다음 미팅에 또 이렇게 저의 시간도 중요하고 다른 스타트업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시는구나. 뭐 예를 들면은 뭐 플랜트 사업도 있고 건설과 관련된 거대한 사업들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컨텐츠 분야에만 지금 특화해서 오신 걸 스타트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영화의 어떤 뭐 애니메이션의 어떠한 뭐 인공지능을 툴과 관련된 쪽인데 막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투자자가 기본적인 작업 환경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 스텝으로 저희 투자자분들이 영화 스텝으로서 참여를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의 아주 미세한 현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명을 빠르게 끝낼 거는 끝내시고 거기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자동화의 어떤 툴이라든가 플랫폼의 형식으로 전통적인 산업을 완전히 혁신적인 쪽으로 이끌겠다. 라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고객이 누구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그분들이 우리의 서비스에 분명히 돈을 지불할 것이고 거기에 영업처와 거래처는 어디인데 이미 이야기가 됐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주시면 되는데 영화 환경에 대해서만 구구장장 얘기를 하시는 스타트업 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아깝고요.
그 대표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지쳐서 안 들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찰떡궁합으로 투자자와 창업가가 정말로 케미가 잘 맞아서 대화가 잘 맞아서 서로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서로 뭔가 더 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상태에서 정말로 투자가 들어가면서 투자를 통해서 같이 SI 상태로,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까지, 전략까지 함께 그 조언할 수 있는 밀착형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스타트업의 지분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관계잖아요. 그 주주가 그 신주에서 투자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피를 나눈 형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요. 시리즈 A 단계나 B 단계에서는 사실 FI 성격으로 파이낸셜 그 투자로 해서 재무적 투자, 한국어로 하면 재무적 투자로 재무제표 보고, 대표 만나보고, 팀 구성 보고, 그리고 수익 모델에서 돈을 지금까지 어떻게 벌었고 앞으로 그 매출액을 몇 배까지 벌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수치로 판단을 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로 재무적인 것만 냉철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VC분들이랑 얘기할 때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실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그 스타일로 만드셔야 돼요. 정말로 지표와 그 수치 중심으로. 근데 저희 같은 초기 단계 투자자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좀 더 케미가 맞아야 되고, 조금 더 어떻게 사업을 함께 동업자로서 이끌어갈 수 있느냐, 같은 형제가 되느냐, 이러한 형태의 단계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고객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그 근거들과 지표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돈의 문제예요. 형제가 됐지만, 피를 나눈 그 주주가 돼서 형제가 됐지만, 주주들끼리 주주총회 때 서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결국에는 이 창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수익을 얼마나 올리며 고객들을 얼마나 확보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주주총회 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뭐 당근마켓이니 뭐 배달의 민족이니 직방이니 이런 되게 유명한 사례들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딱 한눈에 딱 들으면은 알 수 있게, 그리고 그 귀에 딱딱딱 들어올 수 있게 고유한 가치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돼야지만 그 다음에 마케팅으로 연결이 됐을 때 고객들한테 훅을 걸어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한눈에 이해하려고 리멤버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부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 부분도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막 기능상에서 막 보여줘야지만 될 수 있고, 막 말로, 사실은 그 창업자분께서는 개발을 직접 하셨고 그 개발 자체를 총괄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카카오 택시 한번, 저도 여기 그 강의장에 올 때 카카오 택시를 빠르게 그냥 타고 왔는데 기능이 크게 3개, 그 고객 입장에서 보기에 큰 3가지의 기능밖에 없더라고요. 그 자동 인식하는 것, 나의 위치를 그 주소를 쳐서 자동 인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상 시간에 따라서 돈이 안내되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 타임 로스와 그 돈을 얼마를 지불하는 것인지가 제 입장에서는, 그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가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좋아할 거다라고 그냥 감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검증을 다 해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기능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기능상에서 크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 부분을 고객이 되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구나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5번째 채널 같은 경우는 IR 발표를 하실 때 거래처는 어디와 협약이 됐다. 근데 협약만으로는 사실은 되게 약하죠. MOU 그 종이 달랑 하나 그거 갖고 어떻게 그 진짜로 고객이 됐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MOU라도 그래도 보여줘야 되는 실정인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라든가 어떤 그 웹페이지 그냥 랜딩 페이지 정도를 만드셔서 고객이 될 만한 잠재 고객들을 그게 개인 회원이 됐건 법인 회원이 됐건 B2C냐 B2B냐 B2G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다 다르실 텐데요. 그 내용들을 뭐 랜딩 페이지가 됐건 뭐가 됐건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망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를 투자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만 해갖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고객이 이렇게 올 거예요 라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대표님들께서도 직장도 다녀보시고 그 이전에 창업을 하시기 전에 사회 경험을 통해서 커리어도 쌓으셨을 테고 다양한 연유로 어떤 거래처들이라든가 B2B의 경우에는 거래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B2C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 고객들을 쫙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나는 얼마나 전문가이고 어떠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해봤는데 이 정도의 잠재 고객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미 관심을 갖고 있다. 내지는 이렇게 홍보 마케팅을 해보았는데 벌써 이만큼이 우리의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혹은 사용하고 있다. 그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B2B나 B2G의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러한 내용들을 사실은 더 빨리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B2B의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계약 성사가 뭐 진짜 몇십억짜리의 계약 성사가 되는데 그런 그 사업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저 회사가 대기업에 그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이고 대기업이 정말 마지막에는 본인도 대기업의 인수합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대표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마일스톤 상에서 대표님께서 그 IPO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나는 그 대기업과의 어떤 인수 다 큰 기업에서 M&A로 나는 끝내서 기업한테 그만큼의 밸류 값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나의 어떤 목표나 마일스톤이 달라지는데 정말로 아직은 대기업에서 우리의 컨텐츠에 관심이 전혀 없는데 정말로 저 회사는 정말로 잘 되면 대기업에서 눈독을 들일 만한 제품이다 혹은 서비스다라는 것들이 보여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지표들 가지고 채널을 가지고 어떻게 대기업에 접근을 할 것이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 장표예요. 그래서 수익은 어떻게 낼 것이고 비용은 어떻게 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엑셀 파일로 쭉쭉쭉 작업을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랑도 원활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기간별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공연 어떤 한 공연 회사 컨텐츠죠. 완전 전통적인 공연 회사랑 저희가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오늘 오전에 미팅을 했었어요.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간단하게 그 회사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지분 투자가 아니고 완전 전통적인 공연이기 때문에 지분 투자는 어렵고 프로젝트 투자 형태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그 회의를 하고 왔는데 똑같이 지금 6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기간별로 매출 확보 계획 그리고 BEP는 언제 달성할 것이고 그 공연이기 때문에 몇 개의 좌석을 점유를 했었을 때 상황들을 다 분석을 하신 다음에 수익률은 이렇게 났었고 그 이전에 어떤 VC 컨텐츠만 투자하시는 VC 쪽에서 투자를 억대 단위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수익률은 이랬었고 작품성은 어땠었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 회사 와서 발표를 오늘 해주셨고 추석이 지나고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성 분석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가치평가 그리고 수익 수치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면밀히 따지면서 프로젝트 투자는 사실은 지분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와는 별개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공연 회사가 예를 들면 공연을 5개의 작품을 하고 있는데 5개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투자는 공연 5개 중에 공연 하나만 보고 그 전체 수익 난 것 중에 지분만큼 배분을 하는 형태를 프로젝트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희 회사는 사실 지분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재무제표는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만 하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약간의 컨설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또 재무제표 쪽으로 또 보시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 보시고 이러이러한 항목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오늘 컨설팅을 같이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언제 있지, 그 공연이라든가 영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손익분기점이 투자 대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예산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그 단가들은 얼마가 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좀 질의를 오늘 아침에 딱 마침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지표 상황인데요. 제조업만 하시는 물건, 뭐 굿즈라든가 제조를 해서 판매를 중심으로 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출액과 그리고 제품의 생산량 그리고 구매량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제조업이니까 웹사이트나 이런 곳에 뭐 인스타그램이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어딘가에 올려서 이제 마케팅을 시도를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클릭당 빠져나가는 그 광고료가 또 있을 거고요. 뭐 배너를 올렸으면 그 배너의 기간만큼 또 나가는 돈이 있을 테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물건을 100원에 판매했지만 광고료가 뭐 30원에 나갔다 하면은 구매까지 연결되는데 물건은 100원이지만 30원은 나간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건 단가라든가 뭐 그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고 정말로 남는 금액이 얼마인 것인지를 대표님들은 많이 계산을 할 텐데요. 제조업은 또 그런 지표들이 있지만 그 반대로 IT 플랫폼 뭐 혹은 솔루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지표들은 또 완전히 다르죠. 물론 IT 플랫폼에서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해서 판매로 연결을 하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지표들이 또 완전히 그냥 일반 제조만 하시는 분이랑 또 다르게 되겠죠. IT 플랫폼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OEM 방식인지 ODM 방식인지에 따라서 또 다르실 텐데, 딱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핵심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매까지, 그러니까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알리는 순간부터 구매까지 우리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투자자나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꼭 추적해야 되고 체크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는 사실은 항상 기관과 기관과 함께 따라다니고 기간과 함께 따라다니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치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리시고 예상하는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 예상하는 내용은 이 정도인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도달한 건 더 낮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상대로 늘 비교를 하시면서 경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어떤 정량적 지표와 금전적 지표와 효율성 지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고객을 유치를 했는가, 그리고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지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정량적인 지표는 사실 수치로 딱 떨어집니다. 신규 고객 수가 몇 명이고 우리의 페이지를 몇 명이 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객 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플랫폼이다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고객 수 중에서도 재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은 그 회원을 탈퇴하는 이탈한 고객은 몇 명인지, 그리고 거의 휴먼 상태에 들어가서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고객은 몇 명인지, 근데 매일매일 들어오는 회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나 우리 앱에 뭐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체류를 했을 때 구매가 이 정도 되더라 라고 했을 때 체류의 평균 시간 얼마인지, 이런
그 대표님이 사실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되는 그 지표들이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계시다면 잘 관리가 되고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높이셔야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정량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매출, 신규 고객 매출, 뭐 고객별 평균 매출, 그리고 뭐 고객 이탈로 인해서 잠재적인 매출, 그 잃어버린 잠재적인 매출은 얼마인지, 이런 어떻게 그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그 이탈에 대한 그 원인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이탈했다고 빠이 한다고 그냥 그 고객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이탈을 했는지 그 고객의 심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왜 거부감이 느꼈는지, 왜 한 번만 쓰고 우리의 제품을 한 번만 쓰고 다시는 구매를 안 하는지, 왜 음식점 같은 경우를 하시면 우리의 음식점의 음식을 한 번만 맛봤는데 두 번, 세 번 찾아오지 않는 것인지, 이거 사실 사장님만 모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을 지표화, 수치화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에 보시면 효율성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좀 그 강의 진행한 지 40분이 되었는데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